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IoT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태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성공하는 IoT 구축 전략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트렌드 및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를 활용하시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 시설 혹은 이제 빌딩이나 건물처럼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는 고객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야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조업에 있어서 프로세스 성능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약하지만 원격 진료 관련해서 리모트로 진찰하고 진단 내리고 하는 부분에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 및 물류 창고 쪽에 이제 쓰고 계십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동화와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품,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등의 목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농작물 관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IoT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을 포함해서 에너지 쪽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커넥티드 카 혹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IoT 기능하고 더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홈이나 사무실이나 그리고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안전관리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계신 고객은 이제 LG전자인데요. 최초에 이제 LG전자가 제품을 만들고 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들이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IoT 기능을 넣어서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하고의 이제 소통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신의 이제 스마트 TV 제품을 사시면 내가 그래서 축구 경기를 언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뭔가 그 노티피케이션을 줘서 고객분들이 그 원하는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각 제품이 독립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렇게 TV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저빌리티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그 스마트 홈에서의 이제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TV의 큰 보여지는 화면을 이용해서 그 공기청정기의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세탁기에는 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직접 다른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의 그 UX 형태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음성인식 기능들을 이용해서 직접 화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써 예를 들어서 5분에 지금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남았니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연결된 5분 쪽에다가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서 다시 정보를 받아서 이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LG전자가 향후에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AWS IoT를 많이 쓰시는 고객이 이제 코웨이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품이 뭐 잘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 제품이 있고요. 이 공기청정기의 특성은 제품을 한번 팔면 이제 끝이 아니라 그 관리해 주시는 매니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IoT 기능을 활용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고객한테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분들이 가시게 되면 지금 고객이 쓰시는 이 제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일단 문제를 살펴보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서 가는 두 번을 방문해야 되고, 그 두 번의 기간 동안에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다운타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그 방문하기 전에 상황을 알고 필요한 부분들 챙겨서 한 번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분들의 일하는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사례인데요.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로봇 청소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소를 제일 잘하는 로봇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모토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다니는 길들을 전부 이제 다 IoT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할 때 청소를 가장 잘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청소에 대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제 IoT를 이제 활용한 사례입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IoT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이 의료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 나오는 의료 장비의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정도에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개인 정보하고 의료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제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립스는 AWS IoT 기반의 필립스 헬스수트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그 HSDP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 그리고 고객의 중요한 의료 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고 시큐어한 상태에서 매니지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필립스는 필립스에서 만든 의료 장비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의료 장비도 이 HSDP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의료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의 선두 기업이 되고자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필립스의 말을 빌리면 한 4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자 스쿠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기 자전거도 포함되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IoT를 하시는 고객들은 제일 먼저 그 실시간으로 이 모빌리티가 어디에 있는지 트래킹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 모빌리티가 지금 현재 그 건강한 상태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그 비이클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공유해서 대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통해 가지고 주요 부품들이 고장 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비이클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제 IoT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전달하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허가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감시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퓨얼 사용량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퓨얼 사용량하고 이 비이클의 유시지를 하면 이 비이클의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도난 방지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분야가 이제 커넥티드 비이클인데요.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유사하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은 맨 이쪽에 보시는 인포테인먼트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퍼스널 모빌리티는 1인용 혹은 2인용의 그 실제 운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는 분뿐 아니라 동승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쪽이 많이 강화가 돼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알렉사라는 이제 음성인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래에 보시는 뭐 아마존 뮤직이라든지 아마존 뭐 프라임이라든지 뭐 영화를 보시는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더 강화가 되고요. 특히 차가 이제 점점점 그 완전 자율주행으로 더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비디오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요. 아마존 회사에서 배송을 하는 차량에 저희 IoT를 접목해가지고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우리 지금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차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 차에 대한 정보, 어떤 짐을 싣고 어디에서 언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세부 정보에 들어가면 이 차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썼는지 퍼포먼스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이 차 위에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차량과 사물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트지 파워라는 영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인데요. 이 전기차 회사는 이제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이제 하드웨어를 새로 다 갖췄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운행이 멈추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이제 하나의 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천 개의 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셀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이 전체 배터리가 이제 목통이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들을 미리 고장 나기 전에 예측하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셀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이 센서들을 다 부착을 하고 그걸 IoT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미리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뭔가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해서 벨트 드라이브제에 적용을 했더니 한 4개월 정도 먼저 얼리 워닝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자동차의 다른 부품 쪽으로 이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질리아는 선박에 엔진을 만드는 혹은 이제 발전소에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까 위의 사례하고 똑같이 IoT 센서를 달고 IoT 연결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장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비 부품을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할 수 있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다른 제품하고의 경쟁력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질리아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마켓 쪽에 부품 사업이라든지 유지 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브룩이라는 이제 건설 장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잘 닿지 않는 이제 산간 지역에 있거나 이제 오지에 있거나 공사 현장 쪽에 많이 있는데 고장이 나면 아까 코웨이 사례처럼 이제 다운타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는 거는 곧 이제 손실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미리 이 장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리하러 가더라도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원격 조정하는 부분까지 이제 확대할 그런 이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회사인데요.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풍력 발전 경우에도 아까 건설 장비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제 잘 닿지 않는 이제 멀리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러 가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 있는 전력 회사는 이제 빌딩에 에너지를 단순히 공급하고 그거를 보여주기만 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이걸 보고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다른 쪽하고 이제 비교가 되니까 스스로 그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시게 됐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25%의 이제 절감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터가 들어가 있는 미터기에 직접 연결해서 고객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크레인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 나는 부분인데 이 IoT를 통해 가지고 위험 반경에 이제 다른 물체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쪽 관련해 가지고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인데 우드사이드는 이제 호주에 있는 천연가스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완전 무인화 공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최초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IoT 센서를 달고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분석 업무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100% 무인화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노베이션 과제로 모바일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열화상 카메라든지 뭐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 탑재를 하고 사람이 가는 대신에 로봇을 이제 활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루틴 체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직접 현장을 도는 게 아니라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측정해야 되는 위치로 가고 그 위치에서 카메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해 있기 때문에 소리도 확인하고 온도라든지 센서 값들 다 확인하는 그러한 루틴 체크를 가상 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예시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하기 위해서 AWS는 IoT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이 디바이스하고 연결시키고 인증을 하고 데이터를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앤 컨트롤 서비스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널리틱 서비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크게 디바이스는 컴퓨팅 파워가 비교적 낮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디바이스하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높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데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이제 FreeRTOS 혹은 이제 그린그래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먼저 FreeRTOS를 말씀을 드리면 이 컴퓨팅 파워가 적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이기 때문에 RTOS라는 리얼타임 OS를 쓰게 되고요. 아마존이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FreeRTOS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 IoT랑 연결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현재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oT 관련해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HTTP 라이브러리, MQTT, 그리고 디바이스 섀도우 라이브러리. 디바이스 섀도우 라이브러리는 통신이 끊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버퍼로 이제 가지고 있고 통신이 재개가 되면 자동으로 다시 이제 데이터나 상태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이상 동작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 디펜더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컴퓨팅 파워가 이제 허락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린그래스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린그래스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오버 디 에어 OTA 에이전트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 AWS IoT하고 이제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그래스는 일종의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이제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혼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고 다른 디바이스의 동작을 실행시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그래스는 로컬 메시지를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값들을 바로 그냥 가공하지 않은 채 AWS IoT에 올릴 수도 있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올리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로컬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에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그린그래스 위에 이제 머신러닝을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모델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그린그래스에 올려놓으면 뭔가 이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로컬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상태를 클라우드 쪽하고 싱크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쪽 관련해서 상호 인증이라든지 디바이스 간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에 있는 자원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FreeRTOS랑 이제 유사한 기능으로 OverDA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그래스는 이제 OS 위에 올라가는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엣지 단, 디바이스 단에서 동작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 OS가 바뀌게 되면 새로 컴파일을 해야 되고 소스 코드를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린그리스 위에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밑단에 이제 어떤 OS가 오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일관된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AWS의 람다 펑션을 이제 담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도커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oT 코어는 이제 클라우드 단에서 IoT의 이제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디바이스에 이제 인증을 해주고 디바이스 쪽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이제 부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아까 잠깐 나왔던 기본 통신 프로토콜로 MQTT하고 HTTP 통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게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뒷단에 필요한 S3나 아니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NoSQL DB나 이런 쪽으로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대규모의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손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등록하고 대규모로 인증하고 또한 내가 판매한 제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7월 1일 이후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대규모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디바이스 디펜더는 디바이스에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구성에 대해서 등록을 해놓고요. 그 구성을 벗어나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그 AWS에는 IoT 어널리틱스 말고 더 강력하고 복잡하고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그 IoT에 올라온 데이터를 쉽게 빠르게 이제 분석하실 때는 이제 어널리틱스를 사용하게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저장, 특히 저장은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돼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와이즈는 공장에 이제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아까 앞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외에 그 공장만이 가지고 있는 설비 혹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하이라키를 가질 수 있도록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분석이라든지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IoT 이벤트는 이제 복잡한 식을 통해서 뭔가 그 내가 원하는 컨디션을 집어넣고 그 조건들을 위배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준다든지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IoT Things 그래프는 일종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태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100도 이상 된다고 하면 그때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옆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 쿨링팬을 켜고 뭐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비주얼 UI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IoT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IoT는 IoT 기능을 넣었다고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일종의 IoT는 고속도로를 놓는 작업이고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가 화물을 빠르게 운송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편리하게 간다든지 하는 뒤에 있는 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미리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과연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ROI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OT랑 많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OT에 이러한 IT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보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유지보수는 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oT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유지 케이스 혹은 활용 목적, 비즈니스 케이스를 명확하게 디파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IoT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목적을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찾아보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 AWS나 아니면 파트너들, 저희 코오롱 베넷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은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그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랑 이제 컨설팅 하시다 보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하시는 아키텍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IoT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사용자에게 단순하게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모바일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제 위와 같은 구성이 가장 이제 심플한 거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다이나모 DB가 있고, 저희 앱싱크나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를 써서 아주 쉽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한 그 어널리틱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레드시프트나 퀵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예측하는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시는 아키텍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엣지 단이 많이 강화가 돼서 엣지에서 뭔가 많이 활용하는,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 카메라를 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한다든지 사람을 인식하는 유즈 케이스인데요. 저희 IoT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트레이닝하고, 이 트레이닝 된 머신러닝 모델을 그린그래스 쪽으로 배포를 해서 실제 이 디바이스 단에서 이제 물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티드 프로덕트, 특히 이제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그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고요. 이 그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쓰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는 활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넣고, 그리고 여기 없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내 활용 목적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추가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코오롱 베닛과 함께 이제 스마트 홈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홈 쪽에 특화돼서, 이 스마트 홈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앞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IoT 기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커넥트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음성 인식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코오롱 베넷이 이런 쪽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아키텍처.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자동차에서 고객이 어떤 거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활용한 목적하고 맞게 이거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공조기기하고 연결이 중요하고, 그 공조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 분야 쪽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장비, 아까 이제 중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그래스 위에 여러 가지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파트너들 통해서 그러한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는 아키텍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저희가 이제 커넥티드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앞단에 오는 장비가 단순한 IoT 디바이스일 수 있고, PLC나 DCS 혹은 스카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장비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로컬 커넥티비티를 가진 이제 컴포넌트들을 활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뒷단에 있어서도 이제 목적에 따라서 모니터링 용도,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만드는 용도,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경우,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프리딕티블 메인터스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와 생태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는 저희 IoT 서비스에 특화된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파트너부터 그 다음에 그 IoT 서비스를 구축하는 파트너, 코오롱 베넷이 대표적인 저희 이제 그 구축 파트너고요. 그리고 그 IoT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독립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파트너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이 파트너분들이 만들어진 좋은 솔루션들은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가보면 현재 4,200개가 넘는 이제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제품들을 가져다가 뭔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oT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저희 파트너 통해 가지고 쉽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WS IoT의 특화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증된 디바이스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디바이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페이지에 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IoT를 써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IoT 디바이스가 없다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필요한 디바이스들을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이 솔루션들을 고객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AWS 홈페이지 쪽에 IoT 솔루션 쪽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활용 목적에 가장 비슷한 솔루션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렸고요. 추후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